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져서 거리를 두게 되는 습관.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나는 혼자가 편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회피형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4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회피형 성향을 고치고 싶거나 혹은 연인이나 주변 사람의 회피형을 이해하고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기색이 보이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오릅니다. 혹시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나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그 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안전하게 지키던 그 거리가 사실은 나를 더 고립시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회피형 성향은 보통 유년기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어릴 때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면 위조는 위험하다는 무의식적인 결론을 내리게 돼요. 아이가 울 때 양육자가 무시하거나 다가오면 차갑게 대하거나 기대를 저버리는 경험이 반복되면 마음속에는 하나의 규칙이 생깁니다. 기대하면 실망한다. 그러니 기대하지 말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규칙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누군가 가까워지면 불안해지고 관계에서 깊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마치 위험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회피형들은 가까운 관계에 대한 고질적 두려움을 느끼고 선제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타인과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누군가에게 내가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관계를 밀어내서 자신이 약해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죠. 이런 패턴이 장기간 지속되면 누군가와의 친밀한 관계 자체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회피형들 또한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어요. 다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부터 회피형을 고치는 4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나 자신의 독립성 체계를 정비해야 해요. 회피형은 보통 나는 독립적이고 혼자서도 잘 살아 라는 자기인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회피형들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거나 일상도 풍성하고 누가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독립성이 건강한 자립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방어기제인지 구분해야 해요. 전자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만 후자는 오히려 내면을 고립시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건 혼자가 주는 자유와 평화를 즐기는 긍정적인 독립성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서 억지로 혼자 카페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들이 흔히 하는 말들과 생각이 나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남들은 하고 싶지 않아 굳이 시간 낭비하는 친목질을 왜 해? 이런 얘기들인데 만약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일상에 만족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서 이런 시간만을 선택한다면 그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피난처에 가깝죠. 두 사람 모두 혼자 있지만 경험하는 감정의 결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회피형이라면 가장 먼저 내 일상을 천천히 뜯어보면서 이 활동들이 정말 내가 즐겁고 사랑하는 활동인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헛헛함을 채우기 위한 활동인지를 되돌아봐야 해요. 많은 회피형들이 선택하는 활동들은 막상 깊이 들여다보면 즐겁지도 않고 자기 보상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보기엔 바쁘고 알차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라는 위기감이나 의무감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이 없는 주말에 청소, 빨래, 서랍 정리, 겉으로는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해 보이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진다기보다 이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이 더 큰 거예요. 결국 일이 끝나고 나면 성취감보다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의미 없는 활동들의 가짓수를 줄이고 정말 내가 좋아서 몰입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야 해요. 꼭 생산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일이나 평소에 일을 하다가도 생각나는 정말 그 활동으로 인해 내 일상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활동들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부업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악기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활동들의 생산성이 있을수록 좋지만 처음엔 비생산적인 일이라도 내가 너무 좋아 죽을 것 같은 일들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당장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먼저 내 일상에서 하는 활동들을 전부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 옆에 즐거움, 의무, 위기감 이 중 어떤 감정에서 시작됐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감이나 위기감으로 하는 활동들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할 활동들이 아닌 활동들은 모두 빼고 그 빈칸을 내가 정말 순수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조정만 해도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고립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을 지탱하던 가짜 독립성을 진짜 독립성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두 번째, 인간관계의 의미를 작게 소분화해야 해요. 회피형들은 안정형을 비롯한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결국 비슷비슷해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없어 어차피 기대하면 실망하게 돼 수많은 인간관계를 하나로만 바라봐서 쉽게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겪어본 몇몇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라는 수많은 복잡한 관계 전체를 섣불리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없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인간관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벌써 가까운 관계는 위험한 관계
관계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무조건 관계를 회피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런 회피형 기질이 강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평소 인간관계에 회의적이고 사람들이랑 있어도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던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만나 얘기를 하는데 하지 않던 농담도 하고 사람 자체가 밝아져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동료가 조용히 그 실수를 덮어주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동료가 계속 먼저 말장난도 걸고 다가와주는 경험을 하면서 꼭 이런 관계들이 나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꽤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생각보다 지금 같은 상황이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전체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흑백 사고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단위로 인간관계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도들을 해보셔야 해요. 인간관계를 하나의 덩어리로 뭉뚱그리지 말고 개인 단위로 나누어 바라보는 시도들을 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은 비슷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좋고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나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마다 고유한 결을 인정하고 나와 맞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세상 모든 인간관계를 위험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습관이 서서히 깨지고 작은 성장 경험들이 쌓이면서 마음의 방어벽이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그 결과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피해야 할 위험에서 경험을 해볼 만 가치 있는 행동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낮은 관계부터 적응해 나가야 해요. P형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P형은 주변에 사람을 전혀 안 두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P형들이 한번 마음을 열면 금방 친밀해졌다가 불안이 올라오면 갑자기 멀어지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나도 충분히 노력해봤는데 안 됐어. 이렇게 스스로 인간관계를 멀리해야 할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한 번에 얼음물에 뛰어들었다가 너무 차서 다시 뛰쳐나오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간관계를 한 계단씩 오르는 방식이에요. 해피형들이 가까운 관계에 적응하려고 처음부터 이성을 만나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성관계는 단순히 생각하기에도 정서적 교류가 많고 많은 감정 투자가 필요한 관계죠. 만약 내가 극심한 회피형이라면 이런 회피형 기질을 고치기 위해 바로 이성부터 만나기보다 주변 지인들과 한 단계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순한 지인을 친구로 인정하고 공적인 대화만 오가던 관계에서 사적인 대화 혹은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해본다든지 친구에게 내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며 내 고민이나 감정을 나누는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제 상담 내담자분 중에도 이런 훈련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회사 동료와 단둘이 밥 먹는 것조차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첫 단계로 동료들과 회식을 해도 예의상 1차만 가시던 분이 2차, 3차까지도 같이 가보시고 동료들에게 개인적인 고민도 공유해보시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을 거의 1년 가까이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사내 연애를 하시면서 내년에 결혼 준비까지 하고 계시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작은 인간관계를 단계별로 거쳤기 때문에 불안이 크게 치솟지 않았고 결국 이런 변화까지 얻게 되셨던 거죠. 당장 한 번에 깊고 가까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시기보다 내 주변에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큰 부담 없는 관계부터 발전시켜 나가보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나가면 관계가 깊어져도 불안이 폭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감정이 유지될 거예요. 네 번째, 친밀해지는 순간에 밀려오는 불안감에 익숙해져야 해요. 3단계까지 왔다면 이제 누군가와의 거리가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회피형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친밀감이 깊어지는 순간 갑자기 몰려오는 불안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오히려 나를 부담스럽게 챙겨주는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가 너무 깊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여줘도 괜찮을까? 이런 불안은 무의식적으로 대화를 피하게 만들고 약속을 줄이고 심하면 연락을 끊게 만들어요. 가까워질수록 상처받는다는 오래된 신념이 친밀해질수록 경계를 높이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건 단순히 불편함을 참는 게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며 친밀감에 익숙해지는 훈련이에요. 갑자기 깊어지는 관계는 불안을 폭발시키지만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면 그 불안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안전하게 경험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불안은 피할수록 커지고 다루면 줄어듭니다. 첫 번째로 불안을 경고가 아니라 적응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내가 불안을 느끼는 건 위험해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구나. 이렇게 해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한결 안정감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로 불안이 느껴지는 순간을 짧게 유지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조금 더 버텨보세요. 예를 들어 대화를 끊고 싶어질 때 10분, 20분만 더 이어간다든가 메시지를 닫지 않고 읽은 상태로 생각을 정리한 뒤에 답하는 식이죠. 세 번째로 친밀한 순간을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경험으로 만드세요. 한 사람과 하루 종일 붙어있는 여행을 한 번 가는 것보다 1시간 정도 커피를 마시거나 짧은 산책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작고 안전한 경험을 반복하며 그 상황이 점점 익숙해져서 불안이 줄어듭니다. 결국 이 과정을 내 마음이 친밀감이 안전하다고 받아들이도록 내적 문턱을 낮추는 훈련이에요. 친밀감이 위협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도 괜찮은 영역이라는 걸 몸으로 배우는 거죠. 우리 목적은 깊은 관계를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 형성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내가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만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이렇게 하면 친밀감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해봤는데 회피형이 안정형으로 변하는 본질은 운동이랑 다를 바 없어요. 한 번도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은 불편함과 괴로움이듯이 회피형이 안정형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 또한 불편함과 괴로움이에요. 절대 답
단번에 바뀌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독립성을 즐거움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단계를 개인 단위로 바라보며 낮은 단계부터 친밀감을 쌓는 연습을 하며 서서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안정형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